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 설명회 때 뵌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경영에서 2차 마케팅 분야, 마케팅 관련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행동론 두 과목을 담당하게 된 이인호라고 하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첫 시간이고요. 첫 시간부터 진도를 나가는 만행은 없을 거고요. 만행이라는 표현 안 주고 그냥 어쨌든 첫 시간이니까 일단 전체 오리엔테이션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료 드린 게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좀 길어요. 예, 근데 지금 제가 다행히 마케팅 관련과 소비자 행동론 두 과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OT 자료 보시게 되면 이제 과목에 국한된 자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공부 방법이나 어제 여러분들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결국 뭐 하셔야 돼요? 예, 시험 때 뭐 하셔야 돼요? 답안지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안을 작성한 요령들,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걸 다 얘기하면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마케팅 관련하고 소행론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부는 마케팅 관련 시간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답안 작성 방법,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것들은 소행론 때 OT 그걸 대신해가지고 진행하면 그런 형태에서 좀 시간을 배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너무 몰려버리면 전체 균형이 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일단 OT 자료 어제 파워포인트 만들어 왔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이제 역시나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경사 2차 시험 준비하시면서 일단 수업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독학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니까 분명히 공부하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더구나 2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궁금증이 더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객관식 문제 푸는 게 답안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거고, 왜냐면 제가 항상 강조 드리겠지만 답안을 쓰기 위해서는 암기하시는 게 주가 아니에요. 물론 암기가 없다고 뻥을 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암기가 없다고 뻥을 치진 않지만 암기가 주라기보다는 이해가 주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흐름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이해가 되실 텐데, 제가 수업 중에 그런 것도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습하거나 하실 때 좀 그런 부분이 걸리시면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질문하기와 관련된 이제 채널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일 첫 번째 이제 역시나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 홈페이지 가시면 질문하기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제 복습도 영상 받으실 텐데, 복습도 영상 받으시면 거기 이제 질문하는 메뉴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카페 하나가 있거든요. 그 카페에 가입하시는데, 그 카페가 이인호 경영연구소고요. 이 카페에 가입하셔서 그 카페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는데, 일단 여기는 질문 용도로만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이제 카페니까 물론 질문 받는 게 저 역시 주긴 하지만 자료들도 좀 올려놨어요. 자료들도 좀 올려놓은 상태니까 자료들을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할 수도 있는 여지들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용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네이버 카페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게시판 형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 이메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이메일로 주시면 요새 제가 회신한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실강 하실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원 나오실 거잖아요. 학원 나오시면 이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 아니고요. 수업 시간 중 쉬는 시간. 쉬는 시간에 질문 주시면 거기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채널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강의하면서 가진 원칙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형태의 질문이든지 간에 24시간 이내 회신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질문하시면 24시간 이내로 회신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로 광적이냐면요. 여행 갈 때도 노트북을 가져가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해서 다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무조건 24시간 이내에 회신 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걸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면 궁금하시면 바로 뭔가 대답 듣고 싶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버리면 여러분도 까먹으시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형태도 너무 많은데 그럼 도움이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24시간 이내는 무조건 회신한다라는 원칙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벌써 가입하신 분도 있으신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고요. 이제 일정 및 시간과 관련된 내용 보시게 되면, 일단 일정은 이제 오늘 1월 21일부터 4월 14일 일요일까지 매주 일요일마다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은 이제 마케팅 관련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총 10일에 22시간 잡혀져 있는데요. 이미 시간표 다 받으셨죠? 시간 보시면 일단 2월 11일은 설 연휴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업이 없는 상태라서 이 경우는 이제 세 과목 다 수업이 없고요. 세 과목 다 수업이 없고, 3월 3일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미리 잡혀놓은 일정이 좀 있어서 그날은 시장 조달원만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케팅 관련하고 소비자 행동론 진행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요 3월 3일은 시장 조사론만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정 및 시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교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이미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제 경영에서 핵심 정의 마케팅 관련 제 2판이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앞에 머릿말 들어가 있는데 뭐 그냥 한번 읽어보든가 말든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재 쓸 때 유독 이거 쓰는 게 자신이 없어요. 네, 사실 개인적으로 제 자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 책 되게 잘 쓰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인정받은 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쪽만 쓰려고 하면 제가 이게 잘 안 써져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목차고요. 이 목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철저하게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 진행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긴 한데 구조 잡아드리는 걸 되게 많이 신경 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구조를 잡아드리기 위해서는 목차 구성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본문 강의하면서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지금은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장별 요약 정리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교재분 이제 장별 요약 정리 들어가 있는데, 그 장별 요약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마케팅 관련을 준비하심에 있어서 딱 세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게 되면, 제일 처음에 지금 시작하시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시작하실 때 일단 이놈의 마케팅 관리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큰 그림은 좀 보고 시작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관론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확인시켜드리기 위한 목적을 한번 보시면, 이제 표형태로 돼 있으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조망하시는 형태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계속 본격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근데 사실 특히 마감론 같은 경우는 가장 세 과목 중에 기본 되는 과목이라서 정말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예,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계속 자주 접하셔야 되죠. 접하셔야 돼요. 근데 자주 접하실 때, 특히 여러분들 이제 직장생활 병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테니까 딱 책상에 앉아서만 접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운전중에는 말고요.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표형태로 잡아 놓은 거기서 계속 접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때 용도가 뜨냐면 맨 마지막 날, 시험 당일이죠. 그러면 시험 당일에 시험 보러 가실 때 달랑 계산기랑 펜만 들고 가시면 되게 있어 보이실까요? 전혀 안 있어 보이세요. 종종 그런 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펜만 계산기만 들고 가면 되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막판 뒤집게 힘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험 직전에 뭔가 볼 게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정리하는 건 엄두도 안 나시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만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요 장별 요약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부터 시험 그날까지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익숙하게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났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분명히 물론 제가 들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북 하고 찢으시는 거예요. 예. 북하고 찢으라고 북은 아닌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아직 한번 해봤어요. 예. 어쨌든. 근데 그걸 딱 현장에서 제가 보고 나니까, 마음이. 사실 책은 제 자식 같은 놈인데. 그 앞에서 북하고 찍혔으니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PDF로 바꿔가지고요. 그 카페에 업로드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저 인간이 결국 카페 회원 늘리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그런 생각 전혀 없거든요. 저 이 카페 정말 순수하게 만들어 놓은 카페라서, 그냥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카페라서 저 가입자 수 늘리는 거에 대한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저한테 아까 이메일 말씀드렸잖아요. 이메일 주세요. 제가 파일 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카페 가입을 강요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카페지, 저한테 어떤 사익 전혀 없는 카페니까 그냥 그런 용도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게 바로 장별 요약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카페 가입하자고 뭔가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이메일로 요청하시면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처럼 이제 본문이 쭉 펼쳐져 있는 상태고, 어쨌든 기본 이론 강의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본문 내용 잠깐 보시면, 근데 본문 쭉 보시면,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좀 교재가 쓰여져 있긴 하냐면 서술식 형태로 교재가 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수험서를 쓸 때 그 서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 교재처럼 문장 형태로 서술식으로 쓰는 교재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약식으로 쓰는 형태의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 서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저는 어떤 분의 그 수험서를 쓰더라도 절대로 요약식으로 쓰지 않아요. 예, 요약식 쓰지 않고 항상 서술식으로 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앞에 뒤에서도 강조를 드리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암기 전에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본문 자체가 요약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암기 형태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죠. 근데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돼요. 특히 2차 시험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왜냐면 계속 문장을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전 어쨌든 수험서는 서술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요약식으로 작성했을 때의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약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러니까 이제 글자가 적겠죠. 그러니까 눈에 좀 잘 들어올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딱 섭취하시면 또 되게 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제 입장에서 그 요약식에 가지는 장점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제 교재 쭉 넘겨보시면 본문에 살짝 활자체도 좀 다르고 두께도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별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걔네들이 요약식으로 들어갔을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제 입장에서는 서술식과 요약식의 장점을 좀 절충해 놓은 형태로 교재가 쓰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걸 통해서 가독성을 좀 높여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교재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밑에 각주들을 좀 많이 좀 빼놓고 있긴 하거든요. 예, 이유가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나 이제 제가 또 교재 쓸 때 또 한 가지 이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재 쓰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읽으시다가 중간 흐름이 딱 끊어져 버리면 그 뒤가 읽기 싫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시면서 어떤 보고서관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읽다가 딱 끊어져 버렸어. 그럼 뒤에 안 읽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교재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연결시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본문을 작성해 놓은 건데, 문제가 뭐냐면 우린 시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시험 목적이라면 그 흐름에 벗어나는 것들도 분명히 언급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걸 여러분들께서 답안으로 작성해야 될 경우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까지 본문에 때려 박아버리면 아무래도 흐름이 끊어지니까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싹 다 어떻게 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냐면 각주 쪽으로 빼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문은 흐름하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각주로 빼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왜 드리냐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일반 책을 읽다 보면 각주는 글자 크고 작고 밑으로 빠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중요성을 좀 덜 여기시죠. 그런데 일단 제 교재에 들어가 있는 각주는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 서술식과 요약식의 장점을 같이 강조하는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각주 역시 본문과 동일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면서 교재를 좀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부록이 들어가 있고, 이 부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기사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실시된 기출문제가 다 수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만 달랑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역시 참조하시라고 예시 답안이 분명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재 출간 시점이 2022년이다 보니까 2021년도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2022년, 2023년도 기출문제 자료가 필요하실 텐데, 역시나 여기 업로드 돼 있고요. 네, 업로드 돼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더라도요, 어차피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이론 과정 하실 때 저는 절대로 기출문제를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기본 이론 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보지 않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럼 이제 기본 이론 과정 끝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과정 남아있냐면 기출문제 풀이 과정 있잖아요. 그때 그 기출문제 자료 다 풀어드리면서 그때 그 기출문제 다시 자료로 드릴 거예요. 네, 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은 뭐 크게 여러분들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2023년도까지 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다시 드릴 거다라는 사실도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 교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이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텐데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강의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일단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여러분들 뵀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제가 전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저는 뭔가 전제를 깔고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강의를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죄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 지금부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마관론의 미음도 보지 못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혹시 기분 상했으면 미리 사과드려요. 제로 베이스라고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좀 더 풍성하게 또 드릴 거냐면 그 마케팅 관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학의 한 분야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학적 지식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쪽이 쉽게 풀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마감론보다 어느 쪽이 더 그게 심하냐면요. 소행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비자 행동론은 그냥 마케팅의 한 분야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사실 경영학 전체를 하기 위해서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는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목이 두 개인데 좀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고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숫자를 사용하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예전에는 계량 경영학 OR이라는 과목 명칭이었는데 지금은 경영과학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숫자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직행동론 또는 조직행위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행론이 조직행위론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행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조직행동론이라는 과목과 마케팅이 믹스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시장조사론은 그 계량 경영과학과 마케팅이 믹스되어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마감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소행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 주변적인 경영학적 얘기들을 좀 같이 좀 심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어쩔 수 없이 답안이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쓸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어쨌든 그러니까 마케팅 관련을 넘어서 경영학이라는 과목 자체 학문에 대해서도 처음이란 가정을 깔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공을 들인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여기 답안을 쓰실 때 용어 선택을 좀 하실 거고요. 용어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활용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국어적인 답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경영학적인 답안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적인 답안지와 경영학적인 답안지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지극히 사회과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어적으로 쓰는 표현과 그 경영학에 쓰는 표현 자체가 용어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용어가 똑같을 때 의미까지 똑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여러분들 답안을 쓰실 때 어떤 용어를 선택할 때 국어적으로 그 용어를 선택하셔야 될까? 경영학적으로 그 용어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으로 그 용어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니까 어떤 용어가 있을 때 이 용어가 경영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만 정확한 답안을 쓸 수 있는 거고 조금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채점자의 마음에 드는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채점자는 경영학을 한 사람일 테니까. 그래서 그 강의를 하면서 그 경영학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학적 표현들에 대한 그 개념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같이 얹어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가장 중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강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탑다운 방식이라는 표현은 제가 만들어 놓은 표현이니까 조금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상위에 구조가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그 구조를 먼저 그릴 거고 그게 바로 저는 그냥 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조가 그려지고 나면 그 구조 하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서술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그냥 저는 다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텐데 저 어떻게 탑다운이냐면요. 오늘부터 종강하는 날까지 그날까지를 한 덩어리로 보셔도 탑다운일 거고요. 매 시간 주제별로 보셔도 그 주제 안에서 탑다운일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탑다운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 요새 이제 그런 형태로 강의 진행한 이유 중에 한 가지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케팅 관련은 시장 조달론과 소행론의 가장 기본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조가 정확히 잡히면 소액론도 사실 잘 되고 시장 조달론도 잘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체 구조를 잡아주니까 탑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결론을 답안을 써야 되는데 답안을 쓰기 위해서 구조화에서 답안지가 써져야 되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지가 봐져야 되기 때문에 다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OT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긴 하는데, 일단 OT 끝나고 나면 마감론은 더 이상의 파워포인트가 올라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판서 형태로 강의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판서로 교재 내용도 쭉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칠판 가지고 대부분의 얘기가 다 됐으면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교재 가지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재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하고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연 설명한 형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거고, 이제 그렇게 강의 진행되면 요 수업 시간 안에서만 몇 회 독하신 효과가 되냐면 2회 독하신 효과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결론적으로 수업 시간에만, 그러니까 1회에만 마케팅으로 3회 독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 드리지만 백과사전식으로 나열해서 강의를 해버리면 이제 암기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답안 쓰는데 한계가 있으시니까 역시나 답안 작성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왕창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들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하셔서 볼 때 제일 첫 번째 이제 마케팅 분야에 대한 시험 과목 보시게 되면 모두 세 과목, 소액론과 시장조사론과 마케팅론은 세 과목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세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셔야 될 거냐라는 건데, 사실 제가 이건 그 설명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부터 이제 세 과목 같이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이 세 과목은 성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마케팅 분야뿐만 아니라 모두 4개 분야가 경제사 분야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 그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세 과목은 설계가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계가 무지하게 잘 된 설계예요. 그러면 왜 설계가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각 분야마다 세 과목은 제일 첫 번째 원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원론을 하기 위한 방법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이 원론에 대한 그 강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과목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관리론이 이제 원론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의 의미가 시장 조사론, 강론의 의미가 소비자 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세 과목을 이제 오늘 또 공부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호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과목들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 선호도가 생기세요. 그럼 선호도가 생긴다는 것은 어쨌든 각 과목별로 서열에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서열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뭐죠? 혹시 수석 있으세요? 없으시죠? 합격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꽈락 없이? 평균 60점을 넘으시면 되는 거지, 세 과목 다 60점을 넘겨야 되는 시험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서열이 매겨져 있고, 서열이 매겨져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각 과목들별로 점수에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상태도 우리 목적이 세 과목 다 60점을 넘기는 목적이 아니니까 평균 60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시느냐?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가 생기면 어제 여러분들 제한된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실 거니까 그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 3순위는 내가 제일 자신이 없으니까 여기다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적절한 생각 아니시라고요. 여러분들 뭐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요, 일단 하기 싫은 건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소위 가성비를 늘리는 방법은 내가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순위로 잡히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은요, 죄송하지만 면과 전략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몇 점을 목표로? 40점을 목표로 하시면 실제 시험에 들어가시면 35점밖에 안 나올 테니까 45에서 50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과목을 가지고 평균 60을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 역시 1과목과 2과목에 대한 것도 이제 물론 이제 그쪽에 집중하시는 게 맞긴 맞는데, 1과목과 2과목의 편차가 작으면,
편차가 작을 땐 두 과목을 열심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1과목과 2과목 사이 편차가 좀 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편차 크다는 1과목이 이미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또 올라갈 데가 없어.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1과목의 시간을 투자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과목과 2과목의 편차가 크신 상황이라면 2과목에 집중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3과목 아닙니다. 2과목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그러니까 평균 60이 목표라고 말씀드렸죠. 평균 60이 목표면 안 되지 또. 평균을 60으로 목표 잡으시면 55점밖에 안 나오니까. 우리의 목표는 평균 65점에서 70점을 목표로 세 과목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하십시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1과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과목이 있어요. 뭘까요? 저 마케팅 관련 담당하고 있고 소액론 담당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1과목은 뭘까요? 이 두 과목 아니고요. 시장 조사론이에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시장 조사론과 나머지 두 과목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 조사론은 일단 뭐 오늘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얘기를 많이 드렸을 테니까 대부분이 숫자예요. 계산 문제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은 과목이에요. 그런데 마감론이나 소액론을 보시면서 숫자를 보실 기회는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과목은 숫자의 비중이 거의 없고 한 과목 숫자의 비중이 높은데 아무래도 점수를 따기는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 좋아요. 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답안을 쓴다고 했을 때 말 문제는요. 출제자나 채점자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점짜리 문제로 가정했을 때 아무리 답안을 잘 써도 만점을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 아무리 완벽한 답안지로 생각이 되더라도 1점은 깔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라면 계산 과정 문제 없고 정답 썼는데 감점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산 문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만점이 가능한 과목,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딱 1과목으로 완전히 고득점 한 9점 이상 딱 잡아주면 나머지 두 과목에 대한 그 부담은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1과목은 시장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제 그 설명해 드리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처음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또 당황하세요. 왜 당황을 하시냐면 일단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대학 졸업하고 나서 수학과 통계학을 만져본 적이 없으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수학과 통계학 왠지 지옥 같았어.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좀 이제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도 김홍근 선생님 통계학 너무 잘 가르치세요. 예.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일단 또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수학과 통계학을 보셨을 때랑 지금은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반강제적으로 보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 다르니까 또 받아들이신 것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제 바람은 1과목으로 시장조사론, 2과목과 3과목으로 마감론과 소액론의 그러니까 마감론과 소액론의 순서가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고요. 근데 나 죽어서 수학 통계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면 당연히 이제 마케팅 관리론과 소액론도 열심히 하셨고 점수를 올리신 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이 순서를 정하세요가 아니라 세 과목을 다 잘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평균 65에서 70점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라는 말씀 드리면서 전략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야기는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처음 하면서 교재 1회독 하실 거잖아요. 1회독까지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기출문제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많은 얘기도 하시는 거죠.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 경향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기출문제 중요한 거 맞아요. 맞은데 그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기출문제를 보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이어스가 생기죠. 그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들만 보고자 하는 어쨌든 사람은 조금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 보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만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버려요. 근데 이건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해주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시면 나중에 그 시험에 임박해주셨을 때 구멍이 생각보다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가 주가 되긴 하겠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죠.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바이어스가 생길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기출문제 보지 마시고 교재 본문 내용 가지고 전체를 다 한번 본다. 빠짐없이 다 본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라는 것이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음 세 번째. 조급함과 절박함을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 요새 이건 제가 수험제도 오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느끼는 것들이라서 좀 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처음 이제 스타트를 끄고 계시는 분들인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어떤 마음가짐이 생길까요? 조급함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뭐 빨리빨리 하고 싶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당연히 그 기본서가 양이 많으니까 또 요약된 거 원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이것도 아니니까 기출문제 원하시고, 또 끝나고 나면 나중에 모의고사 때 가면 전 항상 하시죠? 이것만 보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형태들을 많이 보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사실 그 조급함은요, 저도 수험조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절대로 약이 되지 않더라고요. 조급함은 독이 되세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급함은 좀 누르세요. 대신에 어떠한 마음가짐이 더 좋을 것 같긴 하냐면 절박함이요. 조급함과 절박함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조급함은요, 하지 않으면서 급한 거예요. 하지만 절박함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급함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절박함을 좀 가지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런 일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업으로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덜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과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냐면, 낮에는 근무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적인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간이 부족해 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부족해 보이시니까 나도 모르게 조급함이 생기는데, 그걸 좀 내려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인만 그런 거 그러니까 경리사는요, 대부분 다 직장생활 병행하시는 분들이라서 자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굳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급함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절박함으로 좀 무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 바람 첫날이니까 좀 드리고 있는 거고. 네 번째, 아까부터 계속 드렸던 얘기,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제발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외울 거 한 가지 없다라고 제가 뻥을 치진 않아요. 분명히 외울 거 있고요. 더군다나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1차 시험 준비하시는 것보다 훨씬 외울 게 많아. 왜일까요? 써야 되잖아요. 예, 써야 되니까 분명히 외우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이해가 선행돼서 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무슨 동물이죠? 시험이란 관점에서 망각의 동물이죠. 망각의 동물. 그러니까 까먹는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냥 무조건 외우시면 잘 까먹어요.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외우시면 당연히 덜 까먹는 거잖아요. 안 까먹을 수는 없고요. 예, 덜 까먹는 거니까 그냥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분명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까먹으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들을 좀 정리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우시더라도 이해가 선행된 형태로 외우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좀 더 세부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보이는 답안을 잘 썼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요, 점수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물망식으로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거 제가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이 얘기도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되긴 하는데, 예전에 이제 전 직장에서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시험 끝나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답안 너무 잘 썼다고. 네. 그래갖고 미리 축하드린다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합격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워낙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궁금하게 연락을 드렸죠.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그러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디 답안을 쓰셨라고 여쭤봤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읽고, 그분 이제 많이 외워놓으셨더라고요. 외워놓으셨는데 문제를 쭉 읽고 키워드가 보였을 거잖아요. 그 문제에서. 그러면 그 키워드를 단초로 해가지고 내가 머릿속에 암기한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느낌으로 그대로 답안지 쓰셨대요. 그리고 자기가 암기한 내용 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보고 나서는 내가 암기한 내용 빠지면 다 썼으니까 잘 쓴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채점자의 입장은 다르죠. 시험은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느냐 아닌가를 가지고 채점할 거지, 그냥 내용 자체가 그대로 잘 들어왔는지를 채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채점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답안과 방향이 다르니까 점수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암경대로 공부하시면 아까 그 그물망신한 게 뭐냐면 아까 그냥 그물 던지는 거지. 그럼 그 중에 정답이 있으려니 하는 마인드가 답안이 쓰시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암경대로 하시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문제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정답 답안이 아닐 테니까 점 높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항상 우리는 그냥 원고를 쓰는 게 아니고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 답안은 출제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걸 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이해하지 않으면 암기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들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무조건 암기라면 돌발 변수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아진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실 때 모든 내용을 다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애석하게 시험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거, 그러니까 그 수험기에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브리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뭘 것 같으세요? 불의의 타격. 네, 불의의 타격을 브리타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 본 내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래도 써야 되겠죠. 네, 모래도 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암기하시면 못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전쟁 수행할 때요. 그러니까 정예병사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정예병사는 정말 훈련 잘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상되는 상황들은 잘 대처하지만 예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무조건 외우시면 소위 얘기하는 브리타의 대응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브리타의 대응이 안 되면 그 문제 그냥 날려버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구조를 잡고 이해를 하고 계신 상태가 돼버리면 이 내용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마인드가 있으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뭔가 문장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어차피 높은 점수는 아니겠지만 그냥 암경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와 뭐라도 논리에 좀 맞게끔 비슷하게 쓰는 경우와 점수의 차이는 분명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은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은 가급적인 버리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해가 돼야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암기가 되면 답안도 자연스럽게 써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 이제 그게 네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반복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마감은 익숙함이 너무나 중요하세요. 그럼 이제 그 익숙함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라는 건데,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수업 시간에만 몇 회독하게 해드릴 거라고? 3회독하게 해드릴 거라고요. 근데 2회독은 제 몫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1회독은 어떻게 하게 해드릴 거냐면, 어쨌든 지금 저희가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 수업이 10시부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소형론 같은 경우 중간에 또 쉬는 시간 30분도 잡혀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각 수업 전에 5분만 좀 투자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전에만 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냐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습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습하라는 얘기 아니고요. 단 머리는 다른 생각하고 계셔도 좋아요. 하지만 눈은 그날 나갈 진도분을 한번 좀 훑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인지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익숙한 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건 천천히라도 받아들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스탠스는요, 잘 익숙하지 않은 건 튕겨 내버리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 어떤 마인드가 있는 거냐면, 어쨌든 직장생활 하시면서 주말에 금쪽 같은 시간 쪼개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이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종종 이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일단 수업은 듣고 나중에 복습 영상 보고 복습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이 시간도 되게 소중한 건, 이 시간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가져가셔야만 복습하는 시간도 짧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시간에 최대한 많은 걸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 하는 내용들 자체가 일단 익숙해져야 잘 빨아드실 거죠. 그러니까 그 5분 동안 미리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주 얄팍하긴 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떠드는 내용이 순간적으로 두 번째 자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 익숙함이 만들어지니까 수업에 대한 몰입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5분을 좀 투자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시면 그걸 끝 아니죠. 뭐 하실 거예요? 예, 복습하실 거죠? 당황하시면 안 되세요. 당연히 복습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복습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복습은 요령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뭔가 복습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요. 책상에 앉으시죠. 책상에 앉으시고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복습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1페이지부터 꼼꼼하게 보시면서 이제 시작을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 시장조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 이제 소행론과 마감론은 마찬가지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소행론과 마감론은요, 복습하실 때 일단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가 복습범위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을요, 소설책 보시는 것보다는 조금만 딥하게, 아니 그 정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전체를 한 2, 3회를 먼저 회독을 하세요. 그냥 읽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다독을 강조하거든요. 많이 읽으세요. 그러니까 많이 읽으신, 한 두세 번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정독을 하시면 정독 전에 다독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시지만 정독에 들어간 시간 자체가 확 줄어요. 그래서 전체 복습 시간도 줄고 효율성도 훨씬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정독하시는 거 아니고요. 처음엔 두세 번 다독을 하신 다음에 정독하는 형태로 복습하실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독하실 때 역시 여러분들 2차 답안지 써야 되니까 눈으로만 하시면 절대로 안 되세요. 당연히 직접 써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입으로 내뱉어도 보시는 거 되게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좋은 거, 사실 공부하실 때 가장 효율적이지 못한 감각기관이 뭐이긴 하냐면 눈이에요, 눈. 오히려 효율적인 게 뭐냐면요, 써보는 거고 입이고 또 하나가 뭘까? 귀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이 귀가 생각보다 효율성이 좋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공부에 익숙해지면 좀 뭐 하라고도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복습 동영상 무제한 제공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내용과 진짜 다 달라도 상관없어요. 틀어놓으세요. 그럼 이제 이게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몸에서 두 개의 자아가 생겨요. 듣고 있는 자아와 쓰고 있는 자아가 갈라져 버리거든요. 예. 이게 나중에 시험장에 대해서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최대한 모든 감각을, 그러니까 어차피 효율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 전업으로 공부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제일 중요하니까 모든 감각기관을 총 동원해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쓰는 거 제일 중요하다. 쓰는 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으로 내뱉을 수 있으면 내뱉어 보는 것도 좋고 듣는 것도 분명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종 어떤 얘기도 드리긴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장별 요약정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녹음을 따세요. 녹음을 따셔가지고요,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피커로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어폰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들으세요. 물론 처음엔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 그 각자 사람들마다 가장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 듣는 자기 목소리는 자기 목소리가 아닌 거잖아요.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되게 어색하시거든요. 근데 또 조금 들으시면 익숙해지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저 처음에 강의할 때 저도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모니터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제 강의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일단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온 것도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제 목소리를 처음 들은 거잖아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이 청각이라는 기관도 되게 중요한 기관이라서 그 장별 요약정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요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그걸 녹음을 따세요. 녹음 따셔가지고 계속 들으시면 역시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급적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째, 저 서브노트 작성에 대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서브노트 작성을 좀 강조하는 사람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은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기본서가 부담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나마,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책 3권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본서가 제일 얇아요. 네. 근데 나중에 되면요, 이 두께도 부담이 되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부를 하시니까 회독수를 계속 늘리셔야 되고, 회독수를 계속 늘리시는 관점에서 이제 분량, 그 물리적인 분량 자체가 줄어야 되는데, 물론 그 목적 때문에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죠. 장별 요약 정리. 근데 그건 또 한 12, 13페이지인가 그거밖에 안 되니까 너무 또 적어.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의 분량이 되는 뭔가가 있다면 회독을 하시기가 더 좋은 상황들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드세요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특히 2차 시험 볼 땐 더더군다나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너무 무성의한 게 돼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서브노트 만드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일단 만들어자고 끄덕이세요. 끄덕이시는데 나중에 이제 복습하면 서브노트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노트를 피시면서 쓰실 거잖아요. 한 글자도 못 쓰실 거요. 왜냐면 서브노트 만들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이에요. 처음에 목차 잡고 이게 제일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것만 잡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가필의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엔 되게 당황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당황 안 하실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하시면 당황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예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나눠드리지 않을 겁니다. 나눠드리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아놓은 강의가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판서 형태로 강의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판서를 막 판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목차책에 다 잡아가지고 판서할 거예요. 네. 목차책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판서할 거기 때문에 요 OT 끝나면 쉬는 시간 좀 있으니까 노트 한 권을 좀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노트 한 권을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제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으시면, 그리고 종강하면 깔끔하게 서브노트 하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안이 돼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초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다 이제 공부하시면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가필하는 건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시면 마케팅 관련된 서브노트는 분명히 만들어질 건데,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근데 노트를 구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트를 구입하실 때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노트들이 대부분이긴 하냐면 세로로 긴 형태의 노트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거 문구장관 있어요. 가로로 긴 노트를 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좀 있는데, 일단 제 판서가 좀 옆으로 길어지는 판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끝에서 궁지에 몰리셔가지고요, 안절부절 못하시게 될 거니까 좀 옆으로 길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만들어둔 이 서브노트가 다가 아니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단권화라는 걸 하시는 거예요. 단권화라는 걸 하시게 되는데, 단권화한다는 얘기는 뭔가 더 적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공간이 안 생겨서 포스트잇을 붙이시죠. 근데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나면 알록달록하니까 보기는 좋으세요. 근데 안 띄게 돼. 안 보게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공간들이 좀 많이 생기니까 색깔 다른 펜을 써놓기도 좋으시고요, 가필하기가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형태로 판서하시면 서브노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속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 그냥 프린트해서 주시죠, 아니면 그냥 PDF로 주시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못 드려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이유요, 죄송하지만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강의 노트를 가지고 사실 저 강의하는 강의가 아니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뽑아내는 형태의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판서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실물이 없어요. 네, 실물이 없어서 못 드려요. 그다음 또 이유가 몇 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시험 보실 거잖아요.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을 직접 써보시면서 그것도 하나의 공부가 되는 거니까 써보는 거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못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세 번째 이유.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전에 어떤 경우가 한번 있었냐면, 그러니까 경기사 쪽은 아니었고 다른 쪽 강의였는데, 종강하는 날 학생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 A4 뭉치를 하나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안 갖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다 받아 적었으니까 이거 쓰세요. 저한테 준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 강의 때 그걸 썼어요. 그 뒤로는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거기에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제 강의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안 씁니다. 어쨌든 핑계가 좀 많았는데 못 드려요. 못 드리니까 어쨌든 제 칠판에 판사한 내용들 가지고 받아 적으시면서 자기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서브노트가 만들어지면 애착이 생겨서 더 보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서브노트를 좀 활용하세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얘기입니다. 역시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이건 마인드 문제긴 한데 어쩔 수 없이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공부를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 출제된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잘 써야지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시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부 방법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본인한테 맞으면 하시고요. 안 맞으면 안 하시는 건데요. 근데 좀 공부가 익숙해지시면 그 어떤 형태로 마인드 전환을 좀 해보시는 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냐면 수험생 입장이 아니고요. 출제자 입장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나온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문제를 내야지 라는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이제 어떤 세계를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냐면 문제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렇게 물어보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시게 되면 그만큼 내가 문제를 만들어 본 경험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답안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인드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맞으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좀 공부가 익숙해지면 한번 입장을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세요. 수험생 마인드가 아니라 출제자 마인드를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 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수험생 모드 돌아오시면 되고요. 괜찮은데? 되게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계속 출제자 모드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 얘기는 본인한테 맞는 거 입장으로만 좀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들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학습 방법으로 준비한 내용들 전부 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일단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어떤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일정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데, 요거까지 다 끌고 가면 이제 한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감론과 소형론을 제가 둘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나눌게요. 그래서 일단 마감론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OT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론 시간 앞에 내용들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니까 차이점만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 향후 일정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들 가지고 소형론 때 OT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감론에 대한 OT는 마무리 지을 거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